자, 보실까요?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다 했습니다. 중요한 건 거의 다 했고. 43조죠. 43조가 뭐 이번에 피켓팅과 관련해서 좀 논탈 하시는 분들이 43조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 달라요, 여러분. 1차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서부터 상식의 근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쟁여행위를 하는데 나막 열심히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 알바 쓸까? 알바 오면에 왕창 올려가지고 다 써요. 우리가 하면 뭐해? 계속 굴러가는데, 그죠? 그래서 관련 없는 자를 대체굴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관련 있는 자를 대체굴로 하면 어차피 우리 기업에서 갖고 있는 애들 떼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차피 이쪽이 빵꾸 난다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흔들리게 돼 있죠. 그래서 관련 있는 자가 허용이 되는 거고 관련 없는 자 허용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포인트예요. 그거 잘 알아두세요.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1항 사용자 쟁의 기간 중 그 쟁의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쟁행이 하나가 되니까 그렇게. 당연히 업무 도급 하도급 주면 안 되겠죠. 2항 당연한 겁니다. 넘어가세요. 쭉. 4항은 잘 나옵니다. 4항 뭐가 나올까요? 숫자 저거. 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근로 시키는 겁니다. 100분의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근로 하거나 하도급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아주세요. 전원이 아니고 100분의 50입니다. 반절. 44조 보시면 쟁의 기간 중에 임금 지급 요구 금지는 당연히 쟁의 할 때 뭐예요? 무노동. 일 안 하잖아요. 우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45조 보시면 조정 전치인데 이것도 나오기 힘들죠. 근데 1차에서는 알아두세요. 1항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쟁의가 아까 뭐였어요? 우리 2조에서 봤을 때 분쟁 상태, 의견 합치가 안 돼서 분쟁 상태가 일어날 때, 발생할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겁니다. 자, 조정하자. 이건 달라요. 쟁의행위가 아니고요. 노동쟁의가 일어났어. 근데 어느 당사자 일방이 야, 우리 일단 조정하는 거 어때? 조정이 뭐예요? 합의시키는 거, 둘이. 쟁의행위 일어나기 전에 사용자랑 노동자가 합의하자.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되면 뭐 쟁의행위 빵 이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단계입니다. 앞단계 노동쟁의는 앞단계. 그래서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노조법은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나요? 택하고 있죠. 1항 나와 있죠. 1항. 뭐라고 나와 있어? 통보해야 한다. 그죠? 이게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옛날 말이지만 이렇게 나와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렇게. 2항 보시면 쟁의행위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하는데 판례는 뭐예요?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조정 절차 안 하면 쟁의 못 하는데 규정은 뭐예요? 판례. 중요한 판례. 이거 하나만. 요거 알아두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린 조정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쟁행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조정 안 거치고 그냥 조정 기간이 경과된 거예요. 조정 안 거치고 그냥 기간만 경과돼도 쟁행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정을 거친 걸로 보니까. 오케이. 판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저 공부할 때 엄청 핫했는데 지금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46조 볼게요. 직장 폐쇄 요건. 여러분, 직장 폐쇄는 대항성과 방어성을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직장 폐쇄가 연속으로 3년이 나왔기 때문에 설마 또 나올까 하지만 내면 대항성, 방어성 무조건 알아두세요. 그리고 조항에 있다. 조항에 있다. 뭐? 46조에 있다. 또 어디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봤는데 2조 6호에 있습니다. 2조 6호 잠깐 가볼까요 우리? 2조 6호 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 그 주장 관찰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뭐 이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문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2조 6호 이에 대항하는 행위, 그 다음에 요거 직장 폐쇄 요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문제가 나오면 조문으로도 한 페이지는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그렇게. 그래서 사용자는 노동조합 쟁의를 개시한 이후에 이유가 뭐냐면 대항성입니다.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후에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 직장 폐쇄 할 수 없고 그런 게 다 판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디에 신고하냐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 각각 신고입니다. 각각 신고. 왜 다른 거는 야 다른 데는 한 군데만 신고하는데 왜 얘네 각각이야? 우리 노조법은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거죠. 직장 폐쇄는 느낌이 어때요 지금? 사용자한테 수단 하나 준 겁니다.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보겠다. 그렇게. 조정 볼게요. 조정. 우리나라는 조정 정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가는데 자주적 조정 노력.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당사자 책무는 당연히 자주적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국가도 나서서 조정해줄 때는 잘 해줘야 되는 거고 신속한 처리 우선이고 51조 보시면 공익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나와요. 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이. 사적 조정 볼게요. 사적 조정. 사적 조정은 요건을 잘 알아두세요. 시험제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요건. 사적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끼리 조정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낀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 합의하는 거예요. 야, 우리 둘이 조정하자. 쟁의하지 말고 조정하자.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정 또는 중재 방법을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건 보세요. 당사자 쌍방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 그리고 2항 이렇게 사적 조정하기로 하면 어디에 신고한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사적 조정 니네 둘끼리 국가기관 안 끼고 하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당사자 합의입니다. 쌍방 일방의 신청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당사자 합의. 당사자 쌍방 합의. 왜? 우리 둘이 마음 맞아서 사적 조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거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일방 신청 아닙니다. 넘어가시면 53조 보세요. 조정의 개시. 조정의 개시는 노동위원회에 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입니다. 이건 뭐예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거네요. 사적 조정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사적 조정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사적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노동위원회한테 알리는 거지. 그죠? 지금 당사자 합의하에 신청하는 거예요. 당사자 합의하에. 당사자 합의하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정 기간. 요거는 단골이죠. 요건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조정 기간 뭐냐면 일반 사업은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공익사업은 조정 신청이 공익사업은 15일 이내 15일 10일 15일 2항 연장도 10일 15일입니다. 연장도 10일 15일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바꿔서 조정위원회 구성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장난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보실 거면 뭐 조정위원회는 뭐 3인 정도 생각하는데 이거는 틀린 질문을 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57조 단독 조정 보세요. 단독 조정. 요것도 사적 조정하고 일반 조정하고 비교해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 동의를 얻은 경우에 조정위원회에 가름하여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사하는 겁니다.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사하는 거예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사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적 조정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문구를 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 패턴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은 문구를 잘 꼽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근데 노조법은 문구를 꼬지 않아요. 이리저리 섞어놓지. 왜? 조문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주장의 확인은 뭐 쌍방 하는 거고 출석 금지 보면 되시고 조정안의 작성도 보시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 조정이 조정안을 작성한 겁니다. 이를 관계 당사자에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한 동시에 조정안을 이유협조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는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보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안 바꿉니다. 이런 거 안 바꿔요. 사망 보세요. 사망.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 쌍방에 수락된 후 수락이 이미 됐습니다. 근데 그 해석과 이행 방법에 대해서 견해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그 해석과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관계 당사자는 당의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 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건 사항이에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 조정인이 명확한 견해 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언제? 7일 이내 해줘야 됩니다. 7일 이내. 이게 나와요. 이게 7일 이내. 그리고 61조는 조정을 했습니다. 서명도 날인하겠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2항이 나옵니다. 2항. 조정서의 내용은 뭐랑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맞아요? 아닙니다. 단체협약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 아니, 왜냐면 아까부터 계속 우리 중재재정을 봤거든. 아니요. 단체협약하고 동일한 효력. 그렇게. 그렇게. 밑에 나와죠. 사망도 나오니까 또 그래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 조정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가 뭐랑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 견해가 중재재정. 조정서는 그냥 단체협약하고 똑같습니다. 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조정 뭐예요? 당사자 합의하에 쟁행이 가기 전에 합의해버린 거잖아요. 단체협약 할 수 있죠. 쟁행이 목적이 뭔데? 교섭해서 협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조정 단계에서 합의했다고요. 그죠? 그거예요. 그렇게. 견해는 왜 중재재정이에요? 중재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껴가지고 제3자가 껴서 야, 이 정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견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니네 둘이 중재재정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중재 62조 이것도 잘 나와요. 1.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 1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 신청한 경우 알아두세요. 관계 당사자 1방이 중재 신청을 한 때는 됩니까? 안 돼요.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야 됩니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런 걸 내더라고. 63조는 딱 봐도 나오기 너무 좋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는 언제? 그날로부터 15일 동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쟁의행위를 못 합니다. 중재해 주세요 했으니까 15일 기다려. 15일 동안 우리가 중재해 볼게.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재위원회 구성은 안 보셔도 돼요.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아요. 나와도 맞는 지문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차에서도 나올 확률이 없어요. 중재는. 왜냐하면 조문이 달아서. 그냥 쭉쭉쭉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69조 1항 보시죠. 69조 1항. 중재 신청을 해가지고 중재를 했습니다.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중재 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중재제도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어디로 가요? 중앙노동위원회. 아까 어디랑 비슷합니까? 부당해고랑 비슷합니다. 지금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위법하거나 월권인 것 같아. 그때 10일 이내 중노위. 그럼 밑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15일 나오겠죠. 15일 행정소송 똑같이 나옵니다. 관계당사자 중앙노동위 중재 제정을 했는데 이게 위법이거나 월권인 경우에는 뭘로 간다? 재심 결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입니다. 결정서 송달, 여러분 요즘에는 10일 15일 나오는 게 아니고 결정 송달일로부터 10일 15일 송달일 기억하세요. 송달일. 참 이런 게 참 그래요. 1차 때문에 보긴 하는데 2차에는 진짜 안 나오거든요. 오케이. 공익사업 볼게요. 여러분 공익사업 71조 알아둬야 됩니다. 나와요. 이거는 한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많이 봐두세요. 그러면은 풀 수 있습니다. 오답을 찾으면 되니까. 그죠? 자, 공익사업 안에 필수 공익사업이 있는 겁니다. 공익사업 안에 필수 공익사업이 있는데 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을 섞어놔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외우세요. 그러면 안 틀리겠지. 저 같으면 필수 공익사업 외우겠습니다. 왜? 필수 공익사업이 아닌 게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죠? 그렇게. 그래서 보면 이런 거예요. 기차, 그리고 수도, 전기, 의료사업 이런 거. 그래서 조폐사업, 방송통신사업 이런 게 공익사업인데 진짜 이거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게 이제 뭐 밑에 나와 있죠. 한국은행 사업. 한국은행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죠? 통신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철도사업 이렇게 필수 공익사업을 눈에 많이 발라놓으시죠. 발라놓으시면 돼요.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그러니까 일반 사업 아니고요. 공익사업은 특별조정위원회가 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세요. 위원은 거의 3인입니다. 위원은 거의 3인이다.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사망 보시면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무슨 말이냐면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노동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있어요.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 나중에 합격하시면 노동위원회 사이트 들어가면 공익위원 탁 클릭하면 쫙 떠요. 그 중에 이 특별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하냐면 노조 측이 있고요. 사용자 측이 있고 누구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야,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돼. 사용자가 나도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돼.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 남겠죠? 이 중에 정한다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조가 선택한 3명, 사용자가 선택한 3명끼리 붙으면 결론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안 나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머리가 진짜 좋은 겁니다. 네. 자, 넘어가시고. 긴급조정 결정. 요것도 잘 나옵니다. 요것도. 뭐가 잘 나오냐면 단골이에요. 2항. 맨날 나와요. 맨날 나옵니다. 자, 긴급조정인데 일단은
1항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이건 갑자기 노동위원회가 있다가 갑자기 고용노동부 장관 튀어나왔어. 왜? 긴급하니까. 긴급하면 원래 꼭대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고용노동부 장관 이름 찾아봐야겠다. 이름 몰라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왔고, 쟁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어떻게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는 긴급 조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긴급한 거는. 그죠? 긴급한 거. 이 항이 진짜 많이 나와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조정을 결정하고자 할 때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예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고 동의해요? 의견입니다.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항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으면 돼요. 중앙노동위원회 짱의 의견. 그 정도 보시면 돼요. 77조 보시면 긴급조정시 쟁행이 중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뭐가 나오냐면 긴급조정이 결정이 공표되면 당연히 중지한데 언제?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즉 30일 동안 중지 30일.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 정도 보세요. 이 정도 보면 1차에서 어느 정도 보세요. 긴급조정은 진짜 잘 나와요. 저거 긴급조정 2항. 엄청 헷갈려. 그래서 그래요. 중앙노동위원도 봤습니다. 제가 오답에서. 사람 갖고 장난치는 거지. 예, 치사한 겁니다. 자, 부당노동행위 볼게요. 잠시만요. 목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살은 안 빠지는 거지. 네, 하여튼 그 의문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아까 김밥 한 주먹에 답니다. 네, 살이 안 빠집니다. 운동을 해야 되나? 네. 운동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네. 말이 그렇지. 시간 내면 운동할 수 있죠, 여러분 다. 근데 시간을 잘 안 내죠. 언젠가부터 시간만 나면 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집에 가면 말 안 해요. 제가 되게 말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밖에 있으면 되게 말 많이 하거든요. 집에 가면 말 안 해. 우리 엄마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엄마랑 같이 타진 않고 한 번씩 가면 옛날에 수험생일 때는 그렇게 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스터디 가도 막 다 부질없었던 짓입니다. 근데 이게 말을 하는 업을 삼다 보니까 집에 가면 말을 안 해. 잘.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행복은 우영우였는데 우영우가 끝나가지고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한 5년 만에 이 드라마를 보겠다고 집에 빨리 가는 생방을 봐야 된다고.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노무사 시험 뭐 하실 때 열심히 하세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기회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집에서 많이 미뤄졌어요. 솔직히 노무사 시험 말고도 다른 시험을 엄청 미뤄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알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학원 강의 끊을 때 다 돈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안 했습니다. 되게 풍요롭게 살았어요.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회를 잘 못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좀 많이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농사를 빨리 따고 다른 걸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꿈이 좀 다른 데 있다 보니까 하고 했는데 농사를 1년 만에 붙기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1년 만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내년이면 진짜 잘할 것 같다. 그때가 제 생동차였습니다. 내년이면 잘할 것 같다. 당연히 떨어지지. 유예 때 나왔는데 되게 찝찝한 거예요. 한 문제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뚝 떨어졌죠. 헌동차 때 여한이 없자 붙은 겁니다.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진짜 빡세게 막 밀어붙이죠. 잠깐 설명해드리면 생동차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건 합격자가 없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머리가 특별하게 좋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있잖아요.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뭐 생각보다 유예라고 해서 막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한다 이러지 않아요. 시간 여유가 많아서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유예 때 헬스장 다니고 그때는 살도 안 찌죠. 헬스장 다니고 건강관리 겁나 살벌하게 하잖아.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지. 뭐 맨날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수다도 하고. 근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헌동차 때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많이. 그래도 되게 여유롭게 붙었거든요. 2차 시험은 당연히 뭐 인사관리 때문에 되게 좀 힘들게 붙었는데 법과목은 점수가 다 높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흐름을 깨우치니까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바짝 하면 됩니다. 제가 봐서 생동차 하시는 분들은 한 4월, 5월까지는 이해가 안 돼도 바짝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빵 튀어요. 그러면 많이 암기 안 해도 다 써. 그러면 이제 공부 양이 주는 거예요. 뭐 인사나 경영조직론은 제가 진짜 모르고 전 인사를 3년 내내 50점을 맞았기 때문에 저한테 인사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알아요. 신림동 강사들의 특성은 다 압니다. 다 들어봤거든. 책 다 봤습니다. 나한테 헌동차 때 인사란 브리타가 없었습니다. 왜? 전 다 봤거든. 20장 썼어요. 점수 엄청 잘 나올 줄 알았죠. 나오면서 인사 때문에 붙었다. 잘 나오면 60 한 2, 3점? 못 나오면 50점 후반? 웬걸? 51점 나왔어. 51점.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씨발 떨어질 뻔했네 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 밀어붙일 때 확 밀어붙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연기 때 제일 중요해요. 연기 때 엄청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야 일기 때 헉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기 때 왜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아세요? 일기 때 작년에 아쉽게 떨어진 애들이 다 들어와요. 갑자기 실력차가 확 나버린다고. 수업 클래스 자체가. 나는 분명히 연기 때 되게 잘했는데 일기 때 되니까 애들도 많아지고 갑자기 잘 쓰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가 확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밀리면 안 되니까 연기 때 엄청 많이 해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보세요. 많이 3번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수업 올 때 오기 전에 예습하고 범위 있잖아요. 예습하고 수업 때 한번 보고 복습하고 자. 다음에 또 예습하고 복습. 이미 3회독이잖아. 그죠? 그리고 수업 다 끝나고 일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세요. 그럼 4회독입니다. 벌써. 그죠? 일기 들어갈 때 한 번 더 봐요. 그러면 이미 5회독을 하고 이 수업을 참여를 하고 오는데 사람이라면 5회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연기 때 무조건 3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 책을 봐도 좋아요. 3회독을 무조건 하고 오시면 안 외워도 돼요. 암기 안 해도 되니까 쭉 봐서 이해가 된다. 수업을 들어왔는데 이해돼. 여러분 1회독을 하고 들어온 수업하고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시간이 되면 하시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GS 연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한 GS 3기 정도 됐을 때 똑같은 강사 내가 들었던 수업의 GS 연기를 시간이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샘플 강의라도 들리는 게 완전 다릅니다. 왜? 나는 다 알고 있거든. 뭐가 나올지. 그죠?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으니까 들리는 게 완전 그만큼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세요. 많이 연기 때 많이 바짝. 그래야 지금 떨어져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되게 아쉽게 떨어져 들어오는 사람 되게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2년 동안 죽어라고 했겠죠. 왔을 때 일기가 되게 수월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힘들거든, 허덕이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이. 그죠? 그렇게. 오케이. 부당 노동행위 볼게요. 부당 노동행위는 뭐냐면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용자한테. 왜? 야, 이거 하면 너 노동상권 향유하게 만드는 노동조합 지금 제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사용자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고 1호 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하려고 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2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절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준 행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2항은 뭐냐면 이게 유니온샵입니다. 유니온샵 문제 뜨면 2항 2호 쓰는 거예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이거 말고요. 뒤에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이거 다 안 되지만 뒤에 보면 그 노동조합이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을 종사하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뽑을 때 우리 복수노조인데 복수노조예요. 노조가 A, B, C 있어요. 얘가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 노조입니다. A가.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너 여기에 가입해야 돼 할 걸 고용 조건으로 하는 것 그게 유니온샵입니다. 유니온샵. 단결 강제라고 하죠. 유니온샵. 이걸 안 지켰을 때 해고할 의무 있습니다. 해고할 의무 있어요. 누가? 사업주가. 그렇게. 그래서 읽어볼게요. 주친 것 뒤에 단체 협약 체결을 예외로 하는 겁니다. 3분의 2 이상 대표하는 거 고용 조건으로 하는 건 유니온샵은 예외.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제명된 것, 그 노동조합 탈퇴해서 새로운 노동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에 가입한 것 이후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하는 행위를 할 수도. 이건 뭔 말이냐면 고용 조건으로 해서 이미 들어간 상황입니다. 들어가기 전이 아니고 A에 딱 들어갔는데 그럴 수 있죠. A가 나를 싫어할 수 있잖아. A도 그냥 잘린 겁니다. 그럼 뭐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나 갔더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와서 노조에 가입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노조를 설립하거나 딴 데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들어온 게 전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3호 보면 이거는 단체 교섭 혜택입니다. 혜택.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체하는 겁니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합시다. 내일 할까요? 아니면 일주일 후에 할까요? 근데 사용자가 그래 일주일에 하자 했는데 갑자기 사용자가 야 오늘 못하겠다. 왜? 그냥 기분이 나빠. 왜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 실제 사례가 뭐였냐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했는데 열렸습니다. 들어갔는데 사용자가 야 나 교섭 못하겠어. 이유가 뭐냐? 실제 법원 판례입니다. 저기 교섭 대표 옆에 있는 임원 여자 임원이 다리를 꼬고 앉았다. 나 기분 나빠도 못한다. 정당한 이유입니까? 정당한 이유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걸 시비 거는 건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판례로 나온 거고. 그죠? 4호 근로자가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근로자가 이게 지배 개입이라는 건데 운영비 원조라고 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영노조처럼 들어오는 건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뭐냐면 아까 우리 근로시간 면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로자인데 임금 300짜리예요. 그러면 300만 원어치를 주고 노동조합 업무를 하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월급 누가 줘? 기업이 주죠. 우리는 근로시간 면제자 하면 월급 1,300 준다? 무슨 의도가 깔려 있습니까? 노조 먹겠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문제에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좀 당분간 나오기 좀 힘들죠.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24조 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무방하면 뭐 조합활동 이런 거예요.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 방지, 구제 등의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노동조합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정이, 그러니까 최소한 조합이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조합 사무소 정도는 줘라. 그리고 이 정도는 돈 줘야 운영비 운영할 수 있지 않아. 그런 거면. 근데 시험 문제 다 나와버려서 나올 확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네. 부당노동행위를 같은 걸 또 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네. 이미, 그러니까 얘네는 부당노동행위가 나오면 되게 깊게 내거든요. 판례 자체가 깊숙하니까. 그래서 당분간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나오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5 보시면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요에 대하여 사용자가 2조 규정을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할 것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부당노동이 신고하거나 이런 걸로 불이익한 행위 하지 말아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압니다. 너무 현실적이었다. 안 합니다. 자, 2항. 요거는 뭐 보시면 돼요. 뭐 운영비 원조와 목적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 기간 이런 거 보겠죠. 쭉쭉쭉쭉. 구제 신청은 부당 노동행위랑 부당 해고랑 똑같아요. 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부당 노동행위 같이 판정합니다. 그러면 구제 신청,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는데 몇 개월? 당연히 3개월.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 맞는 지문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딱히 뭐 다른 사람들이 태클을 안 걸어서 그랬나 모르는데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잘하면 틀린 지문처럼 해석될 수 있죠. 우리가 3월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그 문제에서는 다른 지문이 너무 오답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근데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나오면 그냥 세모 처리하시고 다른 지문을 좀 보세요. 다른 너무 명확한 게 있으면 이거 그냥 답 처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3월이라고 나와있는 건 정확하게 3월이 맞는데 90일이라고 써져 있어서 조사 등은 다 똑같아요. 노동위원회에 들어가면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찾고 이렇게 읽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한번 설명해 드리면 부당 노동행위든 부당 해고든 우리가 노동위원회를 들어가죠. 노동위원회를 가면 얘네가 조사관이 배정됩니다. 조사관. 공무원이에요. 7급, 6급 이런 분들이 배정이 돼서 이분들이 이분들이 7급, 6급들이 조사를 해요. 노동조합, 여기 부당 노동행위니까 부당해고 똑같아요, 여러분. 기업 양측의 의견을 받습니다. 자, 들어와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신문회의를 해요. 여기는 공익위원 3인이 판정을 합니다. 노동조합 측, 기업 측 와서 물어봐. 거기서 나오는 이게 지금 조문에 나온 게 뭐냐면 여기까지 쭉 있는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신문회의가 이래 열리는 거고 신문회의 때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인도 신청하는 거고 위원들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원 열릴 때 근로자 위원 하나 있고요.
공익위원 3명 말고 사용자위원이 하나 있습니다. 얘네들은 판정 권한이 없어요. 변호인이나 노무사를 데려오면 좋은데 안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분들이 나서서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 3명이 판정을 한다. 그리고 판정이 확정돼서 우리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우린 판결이라고 안 합니다. 판정이에요. 왜? 우리 법원이 아니잖아. 그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판결 안 돼요. 판례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판정이에요. 판정예라고 하지. 판정예. 아시죠? 우리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판정을 내려서 부당하고 부당 노동행위 인정되면 뭐? 구제명령이 일어나. 부당 노동행위 인정 안 되면 뭐? 기각, 결정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부당 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 나왔죠. 정당한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거나 이런 걸로 해고당하면 구제명령이 뭐예요? 야, 이거 부당 노동행위 맞네. 원직 복지시켜 이건데. 지배개입이나 운영비 원조처럼 야, 이거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맞네. 그러면 구제명령이 어떻게 나와요? 앞으로 하지 마.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하지 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는 많이 없어요. 노동위원회. 다 부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요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문은 다 본 거예요.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 다 본 거고, 요 자료는 그냥 버리셔도 돼요. 여기 시험용 법정 있죠? 그걸 많이 보십시오. 여기 뭐 적어 놓으셨으면 한번 보고, 뭐 놔두는 수는 있지만, 시험용 법전을 되게 많이 보세요. 이게 갖고 다니면서라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용 법정을 익숙하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아셨죠? 시험용 법정 되게 자주 보시고, 그리고 1차 시험 앞두고는 뭐 요런 뭐 만약에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강의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그냥 틀어놓고 그러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혼자 막 공부하기 싫으면. 그리고 1차 시험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차 시험 안 쉬워요. 아셨죠? 제발 인터넷 카페 얘기 좀 하지 마. 안 쉬워. 누가 쉽대? 저는 안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가끔 강사님들도 좀 뭐 1차는 별거 아니까 왜 1차 진짜 어려워요. 토익 700도 어려워요. 너무 하세요. 토익 700 여러분 지금 토익 700 안 되는 사람 있으면 토익 700부터 하는 거야. 아셨죠? 토익 700 안 됐는데 2차 700 하고 1차 시험 공부하고 1차 되고 그 다음에 2차 하는 겁니다 원래. 아셨죠? 제발 인터넷 토익 700 뭐 천재인가? 해커스 천재? 이거 뭐 풀면 돼. 안 돼. 저 해커스에 돈 몇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옛날에 노숙 가려고 토익 준비해 900 넘기다가 제가 사람 죽일 뻔했습니다. 안 돼. 아셨죠? 그렇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연휴 때는 쉬는 겁니다. 남도 쉴 때 쉬세요. 남도 쉴 때 공부하는 거 조율 빵이야 빵. 쉬세요. 파이팅 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